왕의 남자가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다. 요즘 영화로도 있긴 한데 영화 얘기인 건가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보실까요? 김남준 대변인의 사진과 함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거냐? 그리고 더불어서 출판 기념회 계획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소홀소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인천 계양구에서 여기에서 지금 출판 기념회도 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게 송영길 전 대표가 나 복당할 거예요. 그리고 나 인천 계양으로 주민등록 이거 이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잠깐 다시 들어보고 오실까요? 19일 날 주민등록을 인천 계양구로 옮깁니다. 20일 날 복당 신청을 인천시당에 하겠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복당 신청을 해라. 복당을 하게 되면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일 어제 주민등록 이전했고요. 오늘 복당 원서 인천시당에 제출을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나 인천 계양일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남준 대변인도 나도 계양에서 출판기념회 할 거야.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나도 이제 계양으로 갑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최창일 교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계양에서 같이 뛰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든 교통정리가 될 겁니다. 네. 조율하지 않고 저 두 후보가 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자신이 이제 기득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양에서 5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성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건데 복당되고 나면 아마 여권 내부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걸 김남준 대변인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네. 근데 저분을 어떻게 교통정리할까 문제인데 지금 여권에서 또 나온 얘기는 복당과 또 계양을 출마한 별개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박수현 대변인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다른 지역구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아마 총선거가 총선거가 아니라 이 재보궐선거가 꽤 여러 곳에서 치러질 거예요. 10곳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수도권 내에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민주당이 유리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계양을 위한 상징성이 있죠. 계양을 위한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대통령의 현직 대변인이었던 김남준이 가느냐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 이 중진이 가느냐의 고차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세력 간의 관계라든지 그 지형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같이 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조율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교통정리가 되긴 될 거다. 다만 아직은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인 건데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출판기념회를 한 번이 아니라 곳곳을 지금 돌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정이 된 게 2월 27일 금요일 서울방송통신대 2월 28일 토요일 이틀 다음 날 대구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3월 3일에 인천 카리스호텔 여기가 또 계양이에요. 여기가 계양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가서 하는데 요 직전 날 하는 게 또 3월 2일에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계양에서 또 출판기념회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윤영걸 대표님,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가 나자마자 나 복당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복당을 하면 뭘 하게 되는 거지? 재보궐에 나오나? 이런 얘기가 충분히 있었을 거고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김남준 대변인도 오늘까지만 딱 하고 그만두는 거거든요. 이건 나도 안 물러나겠다라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건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내가 출마한다는 걸 알리는 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돈 모으는 거죠. 예, 신용 그 카드 기계까지 갖다 놓고 하는 옛날에 국회의원도 있었으니까 네. 두 가지 목적을 아마 겨눈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송영길을 보고 야 조국이나 한동훈하고 송영길은 조금 다르구나. 조국 한동훈은 월급쟁이를 오래 한 사람이라 그런지 백면 서생 냄새가 나요. 주로 간만 보고 질르지는 못하거든요. 네. 송영길은 지금 질르고 있잖아요. 아직 2심 재판 3심도 남았는데 저렇게 질르고 있어요. 나 계양을 출마해.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 좀 생각 좀 해줘. 이거 아니겠어요? 청와대에다 대고 나에 대해서 내놔. 나는 꼭 개항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라도 좀 내놔봐. 영화 왜 왕과 사는 남자 딸하고 같이 봤다잖아요. 아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왕을 만든 남자다 나는. 그때 개항을을 이유 없이 사퇴하고 서울시장 되지도 않는 거 시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떨어지고 백수일 때 글로 가서 됐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은 체포 동의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때 유창훈 판사가 체포 동의안 기각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할 사유는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야당 대표를 꼭 구속까지 하냐? 그래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나는 평택에 내놓든지 인천시장 내놓든지 뭐 좀 하나 내놔. 이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천 계양을 시도한다는 거는 저렇게 지역 출마를 꼭 상가 권리금처럼 저렇게 주고받는 걸로 저렇게 해도 되나. 네. 내 거 내놔 이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좋지 않다. 하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뭐 고생 많이 했고 2심까지는 했으니까 30은 남았지만 나도 뭐 하겠다는데 그걸 말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를 보면은 뭐 꼭 개항을 뿐만이 아니라 뭐래도 다른 거래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거는 내놓는 그쪽의 판단인 거지 일단 뭐 최소한 이거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계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송영길 복당 초읽기 오늘 복당 원서를 낸다고 했죠. 민주 재보선 전대 변수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급부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부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당 지도부랑 상의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다. 처음에 개항을로 분명히 이 주민등록까지 다 이전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입당을 해서 복당을 해서 나오게 되면 정청래 대표, 김 이 지금 이 3파전이 될 수도 있는 여기서 말하는 김은 김민석 총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가 3파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당대표를 한 사람인데 당직으로 뭘 줄려면 사실 뭐 더한 걸 줄래야 당직은 사실 뭐가 별로 없죠. 다시 또 당대표를 하느냐, 총선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를 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어제 저희 MBN 기자가 직접 송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정청래 대표도 만나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복당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면 정청래 대표님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일 교수님. 이게 또 사실 묘하게 또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저렇게 되면 만약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현재 소나무당 대표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전 대표 민주당 전 대표가 어떻게든 굳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올 것 같고 들어오면 저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구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이라든지 그 표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송영길, 김민석으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구도는 정청래 현 대표에겐 유리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그 사실상의 균열은 상당히 노골화돼 있어요. 지금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들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표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되면은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만약 3편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명의 주자가 있는 게 좋을지 모르겠으나 권력자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영길과 김민석 이 총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표가 더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의 이 권력 관계나 이 권력 관계나 권력적 세력 관계가 대단히 지금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이제 무죄가 또 2심에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들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여권 내의 이제 정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송영길 전 대표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된 데까지 있어서 지분을 좀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김현정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같이 볼까요? 네. 김현정 대변인이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마 부채의식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서울시장 선거에 이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 인천계양을로 원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걸 토대로 차곡차곡 지금 대통령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한테 뭘 줘야 교통정리가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짧게. 어떻게 보세요? 이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뭐가 주어져야 좀 교통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인천시장 옛날에 했지만은 네.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하면은 네. 뭐 그 자리로 보궐선거 출마를 연수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천시장을 출마한다든지 네. 또 평택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여야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뭔가 하나 보상은 주어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송영길 의원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은 굉장히 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야 각축을 벌이는 평택을로 가는 게 내가 제대로 이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뭐 거기 가도 저는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3%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멸렬하고 수도권 쪽에서는 인천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상당한 저는 민주당이 유력하다고 지금 봐야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상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송영길 전 의원이 지금 뭐 대법 판정은 안 났어요. 네. 그것도 그 2심 무죄가 났는데 그것도 죄가 없다 무죄가 아니라 증거 수집에 그 돈봉투 돌린 거는 인정이 되는데 증거 수집이 적법하지 않다 해서 무죄가 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청와대를 향해서 앙심을 품으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은 그때 양보한 과정 거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지금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이쪽에 지역이 놔두고 인천 계양을 갖고 네. 그때 서울시장을 송영길 대표가 출마한다는데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뭔가는 대가로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큰 거 하나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아무거나 줄진 않을 거다. 뭔가 제대로 된 걸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교통정리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관건인 거겠죠. 그 명심이 무엇인지를 쫓는 이 앞으로의 행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